우리 위대하신 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그 발표할 때 연장 승인 거부하면서 발표할 때 만에 하나 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죽어도 못한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를 시한부 기소 중인가요? 그렇게 한 상태죠?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했어요. 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용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구속해서 수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해당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위에 라벨 붙이고 딱 봉인해 놓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한부란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가지고 소출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한이 풀리면 봉인을 뜯고 예.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3월 초중순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인용이 되면은 일단 제기를 해야죠. 사건 제기를. 제기는 다시 제자 일으킬 기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건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록을 끄집어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방대한 기록 때문에 기록 검토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병 처리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범죄의 소명이 되고 그다음 증거의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속? 이제 영장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방금 조 의원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용되고 나서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를 구속하게 비추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구속돼야 새 정권이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특검 연장 승인을 굳이 안 한 것도 지금 쇠가 완전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앞으로는 또 달궈가지고 풀무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검을 연장을 했다면은 요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즉시 소환을 해가지고 조서받고 조금 고민하고 청구하거나 청구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일주일 내에 아마 끝낼 거예요. 근데 검찰로 넘어가야 되면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거 때문에 식을 거라는 그거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정부에 대해서 정부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다음 정부에까지도 필요 없이 탄핵 인용 이후에는 급속도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류 언론들이 우리 당 유력 주자들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병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한다고 생각하냐? 그걸 또 정치로 활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한테 포석을 둬서 한교안이 맞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박 의원께서 특검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공소 유지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총 30여 명을 기소했다고 그래요. 공소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재판에서 지금 이대 관계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다 자기 해물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조윤선도 마찬가지고 김기춘은 오히려 역공을 나왔습니다.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공소 유지해서 재판에 올리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특검이 지금 요청을 해서 8명의 검사가 남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좀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도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서포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왜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무차관한테 8명 계속 남기기로 했다니까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8명을 남기냐고. 네. 응? 다 불러드려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뭐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김진태 보니까 그 사람이야.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그 후원회 모금한 거 탑5 안에 들어갔더라고. 2등이란 것 같은데. 2등? 누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보내준 거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규모를 적정하게 확대한 뒤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기소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을 특검이 갖고 와서 공소유지를 네. 통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3월 넘어가서도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기간 연장도 연장인데 기간 연장 안 되더라도 그걸 갖고 와서 통일적으로 기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아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네, 공소유지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소유지하는 동안 지금 겸직을 다 막아놔가지고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 3년 가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겸직 제한도 좀 풀어주고 하는 거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아니 필요한 근데 2, 법들이 3년은 있어요. 안 되지. 지금 법상 3, 2, 2니까 7달이잖아요. 물론 훈시 규정이라서 불구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 어쨌든 특검이 기소한 거는 3, 2, 2란 말이에요. 3, 2 1심 면 3개월, 2심, 3심이 2개월. 네. 그 아무리 늘어져도 2, 3년은 좀 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특검이 기소 안 할 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들리는 얘기로는 겸직 제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당초에 저희가 좀 이제 급하게 특검법을 준비하느라고 미처 이제 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에서는 좀 고민된 특검법이 그리고 추가로 이게 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제가 특검법에 넣었던 건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 위증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위증은 수사 기간이 끝나도 위증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필수적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행. 안 그러면 지금 특검법에. 검찰에다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그 조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민주당이 더 노력해서 무조건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공소 유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상황이 확 바뀔걸. 동력이 확 빠진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간 그런, 연장이나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네. 이 의원님, 지금, 이번 박영수 특검이 역대, 11번의 특검이 있었다고, 이번 12번째 특검인데, 그 어떤 특검보다도 박수받은 특검이었고, 네. 성공한 특검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판에서 어떤 성과가 나야 진정한 맞습니다. 박수받은 특검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 해놓은 거 김 빼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은 예. 다 무로 돌아가는 건데. 뭐, 재판에서 다 무죄라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성공한 특검을 할 수 없잖아요. 무죄가 좀 나오면 예. 아마 그때는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일 겁니다. 정말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통성을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 있고. 그렇죠. 마구 흔들고 부정하면서 조금만 건수라도 잡으면 예.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탄핵하라고 똑같이 되돌려줘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정말 특검법이 저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공소유지 이거 기소 재판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겁니다. 그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네. 그 특검이 내놓은 여러 가지 증언들 봤잖아요. 어때요? 많은 재판을 해보셨으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치고는 정말 수사를 잘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공소 유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확보된 증거는 한정돼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그것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증거나 증언들을 덧대는 거는 무한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특검이 최선을 다하고 짧은 시간 대비해서는 훌륭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미처 못해서 특검 수사자조차도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는 방어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빼박켄트 하는 그 스모킹 건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당사자 진술에 의존한 것들 예.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것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쩔런지 모르겠으나 실제 일부는 기소 안 하고 좀 갖고 있으면서 뭐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태도하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해서 그 공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수사 기능이 완전히 수사 기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빌미가 돼서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어쨌든 증거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정유라는 언제 소환이 되는 것인가?
정유라 언제 소환이 됩니까? 우리 기약이, 법사위원님. 기약이 없는 것이죠? 언제라고 말하죠? 유섬나가 지금 재판하고 있죠. 2년 반 됐나? 네. 그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유섬나가 문제가 된 게 5월 정도였죠. 그럼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네. 아직도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그거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정유라가 와도 정유라한테 씌어진 혐의는 그렇게 크진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예.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리고 삼성 쪽에서 지원을 할 때 정황이 어땠는지 뭐 그런 간접적인 걸로 하겠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우리의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입을 열 수 있을까 예. 없을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정유라를 소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데 네. 실패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어차피 탄핵 결정이 우리가 희망하고 예상하는 대로 인용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검찰은 뭐 정유라 따위야 그렇게 고려 대상이 아닐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뭐 우병우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그러면 우병우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병우는 처벌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병우는 저 차명 계좌에 뭐 10억인가 20억인가 아 개인 비리? 뭐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특검에서 전혀 손을 못 대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네. 근데 그 학고제 불러가지고 그림 행방 따지고 했던 거 그거 제가 보기에는 뭐 횡령이 그냥 되는 것 같고요. 과거 담철권 사건에 예. 의하면. 그리고 수임했는데 그 현찰로 받아가지고 계좌로 안 꽂고 차명 계좌에 꽂아놓고 숨겨놨던 거. 예. 그건 뭐 큰 문제고 또 탈세도 연결이 되고 10억 정도 차명으로 빼돌렸고 탈세했다. 홍만표가 얼마죠? 어쨌든 변호사가 그런 정도 했다. 그리고 딴 거 더 있다. 그러면 골인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굳이 검찰 현직 간부들하고의 관계 뭐 그걸 하지 않더라도 개인 비리만으로도 골인시킬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3월 1일인데요. 우리 세 분이 이제 방송을 마치고 또 바로 광장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1, 2부 방송을 평소보다 약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조홍천 의원께서 검찰 출신이니까 이 검찰이 이번에 특검 수사를 넘겨받으면서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명예를 회복하느냐 다시 그냥 정치 검찰, 정치 시녀로 전락하느냐 조언 같은 거 한번 충고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모 방송에 나가지고 아니다 법사위에서 얘기했군요. 예. 법무차관한테 지금 특검에 나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파견검사, 파견수사관들 네. 똑같은 사람들이다. 검찰에 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가서 했는데 왜 검찰에서 일할 때는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가 왜 특검 가니까 잘한다 응원받고 꽃배달 서비스 오고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 아마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을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능력인데 예.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결의를 가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배웠던 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되 다만 없는 자, 낮은 자들한테는 관용을 베풀고 가진 자, 높은 자들한테는 추상가치.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검찰에 할 말이 있어요? 예, 저는 검찰이 지금처럼 고민스러울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예. 사실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 의지가 높은,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때거든요.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라도 비록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검찰이긴 하지만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떤 스탠스가 본인의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네. 박 의원님? 예. 검찰 수사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조차도 이번 게이트의 한 주체로 보여지는 정황 때문에 걱정스러운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제도를 안 한다면은 이후에 검찰 개혁의 칼을 진짜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좋겠습니다. 고쳐 쓰기에는 뭐 너무 갔다고 봅니다. 새로 사야 됩니까? 예. 우리 위대하신 그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그 발표할 때 연장 승인 거부하면서 발표할 때 만에 하나 주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죽어도 못한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를 시한부 기소 중인가요? 그렇게 한 상태죠?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했어요. 수중지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용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구속해서 수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해당되는 것들만 추려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위에 라벨 붙이고 딱 봉인해 놓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시한부란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가지고 소출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제한이 풀리면 봉인을 뜯고 예.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3월 초중순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인용이 되면은 일단 제기를 해야죠. 사건 제기를. 제기는 다시 제자 일으킬 기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건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록을 끄집어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방대한 기록 때문에 기록 검토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병 처리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범죄의 소명이 되고 그다음 증거의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구속? 이제 영장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방금 조 의원께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용되고 나서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를 구속하게 비추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구속돼야 새 정권이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럴 겁니다. 특검 연장 승인을 굳이 안 한 것도 지금 쇠가 완전 달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앞으로는 또 달궈가지고 풀무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검을 연장을 했다면은 요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아마 그 즉시 소환을 해가지고 조서받고 조금 고민하고 청구하거나 청구 안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일주일 내에 아마 끝낼 거예요. 근데 검찰로 넘어가야 되면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거 달궈진 때문에 게 식을 거라는 그거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정부에 대해서 정부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 다음 정부에까지도 필요 없이 탄핵 인용 이후에는 급속도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주류 언론들이 우리 당 유력 주자들한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병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한다고 생각하냐? 그걸 또 정치로 그거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한테 포석을 둬서 한교안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박 의원께서 특검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공소 유지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총 30여 명을 기소했다고 그래요. 공소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재판에서 지금 이대 관계된 사람들 나와가지고 구속된 사람들 다 자기 해물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조윤선도 마찬가지고 김기춘은 오히려 이유가 기간 연장도 연장인데 기간 연장 안 되더라도 그걸 갖고 와서 통일적으로 기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네,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하는 동안 지금 겸직을 다 막아놔가지고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2, 3년 가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겸직 제한도 좀 풀어주고 하는 거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를 아니 근데 2, 3년은 안 되죠. 지금 법상 3, 2, 2니까 7달이잖아요. 물론 훈시 규정이라서 불구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 어쨌든 특검이 기소한 거는 322란 말이에요. 1심 3개월, 2심 3심이 2개월. 네. 그 아무리 늘어져도 2, 3년은 좀 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특검이 기소 안 할 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겸직 제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당초에 저희가 좀 이제 급하게 특검법을 준비하느라고 미처 이제 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도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에서는 좀 고민된 특검법이 그리고 추가로 이게 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제가 특검법에 넣었던 건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 위증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위증은 수사 기간이 끝나도 위증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필수적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행. 안 그러면 지금 특검법에. 검찰에다 고발을 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꽁을 나왔습니다. 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공소 유지해서 재판에 올리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특검이 지금 요청을 해서 8명의 검사가 남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좀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도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서포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왜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무차관한테 8명 계속 남기기로 했다니까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어떻게 8명을 남기냐고. 네. 응? 다 불러들여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뭐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김진태 보니까 그 사람이야.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후원에 모금한 거 탑5 안에 들어갔더라고. 2등이란 거 같은데. 2등? 누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보내준 거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규모를 적정하게 확대한 뒤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기소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을 특검이 갖고 와서 공소유지를 네. 통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3월 넘어가서도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